지금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코드 중에서 우리가 위치를 요청하기 위한 코드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request location update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내 위치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파라미터, 네 번째 파라미터로 리스너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리스너 객체를 별도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별도로 정의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자, 리스너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new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로케이션 리스너 이렇게 하면 원타임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자,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거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 자, 이게 자동으로 쭉 입력이 됩니다. 자, 빨간 줄이 이렇게 나왔죠. 자,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빨간 줄이 나온 이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커서를 갖다 대면 자, 아래쪽에 메시지가 나오죠. 자, 보면 권한이 필요하대요. 권한이 필요한데 access course location이나 find location을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권한인데 우리가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할 때는 access find location, find이라고 하는 거는 잘 지내니? 그럴 때 find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find이라고 하는 거의 뜻 중에 굉장히 섬세하고 미세하고 굉장히 자잘한 거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위치 정확도가 높은 거, 아주 자세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즉 GPS를 얘기하는 겁니다. 액세스 파인 로케이션은 GPS를 이용할 때 필요한 권한이고요. 코스 로케이션은 모래가 굉장히 성긴 거 뭐 이런 것들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지국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할 때 액세스 코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권한부터 넣어야 되겠네요. 이 빨간 줄이 일단 없어지려면. 그러면 자, 왼쪽에 프로젝트 창을 열고요. 매니페스트 안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자, .xml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여기다가 권한을 추가해 볼게요. 꺽쇠 표시하고 use permission enter. 자, 아까 뭐였죠? access 밑줄 긋고 find location이죠. enter 치고 슬래시 합니다. 자, access find location이라고 한 권한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access find lo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 권한이에요. 그래서 위험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앱이 설치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앱이 실행되는 시점에서도 사용자에게 권한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access find location이라고 하는 위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이 있는데 그 코드들이 좀 많으니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자, 일괄적으로 그냥 위험 권한을 부여를 해봅니다. 왼쪽에서 build.gradle 모듈 앱이라고 하는 거 한번 열고요. 자, 우리 그냥 라이브러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존 코드 그냥 복사해서 한번 쓸게요. 자, 여기다가 build.gradle 안에다가 all projects라고 해서 자, 라이브러리가 다른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거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는 implementation이라고 해서 자, dependencies 안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auto permissions라고 하는 거 추가를 해주고요. 위쪽에 sync now라고 하는 링크가 보이면 클릭해서 라이브러리가 반영되도록 쓸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main activity.java로 와서 보면 자, 이제 그 위험 권한 부여하는 코드가 필요하잖아요. 자, 위험 권한 부여하는 코드 자, 반영을 해봅니다. 위험 권한 부여하는 코드 실제로는 이제 좀 더 길게 입력을 해야 되지만 그냥 한 줄만 그냥 입력해 주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필요하면 추가로 더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 온크리에이트 안에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모든 위험 권한을 부여해 달라라고 하는 한 줄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 쪽에 와 보면 자, 빨간 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커서를 대면 자, 시큐리티 익셉션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아직 빨간 줄이 안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시큐리티 익셉션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try catch
자, try라고 하고요. 이 try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이 부분까지 와서 자, catch 그 다음에 security exception 2라고 하고요. 2점 print stack trace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try catch로 묶어주니까 빨간 줄이 전부 다 없어졌네요. 그죠? 자, security exception까지 처리를 해서 자, 빨간 줄 없애지도록 만들어 줬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위치가 확인이 돼서 로케이션 매니저가 나한테 위치를 알려줄 때 on location changed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이 돼요. 자,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텍스트 뷰에다가 내 위치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 텍스트 뷰를 접근하면 되겠네요. 텍스트 뷰.set 텍스트라고 하고요. 자, 위치는 어디 있냐? 여기 파라미터로 넘어온 로케이션 객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고 location.get latitude라고 하면 위도 정보가 됩니다. 우리가 지구상의 위치는 경도하고 위도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콤마로 하면 안 되겠죠? 플러스게요. 자, 콤마 한 다음에 자, location.get longitude라고 해서 경도 정보까지 같이 붙여서 텍스트 뷰에다가 set 텍스트로 글자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위치 정보가 요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없고 텍스트 뷰에 표시도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로그캣으로 뭐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위치 정보가 요청이 됐는지 자, 버튼을 눌렀을 때 그걸 확인하고 싶다면 토스트 메시지로 띄워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하던 것처럼 public void show toas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자, 추가로 이 함수만 호출하면 토스트 메시지가 뜨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make text this message toast.length long.show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는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스타트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함수죠. 함수 안쪽에다가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띄워주도록 합니다. 쇼 토스트라고 하고요. 위치가 요청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가 하나 보이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작업은 다 했네요. 그러면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9 버전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자, 넥서스 10으로 해서 28 버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28 버전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필요하면 29 버전이든 뭐 버전을 따르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28 버전은 자, 타입이 태블릿이네요. 자, 여기 뭐죠? API 29로 해서 실행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실행이 되면 자, 우리 앱을 실행해서 한번 보면 될 거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여기에 스타트 버튼 눌러보면 자, 앱이 실행이 되겠죠. 자, 앱이 실행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가 이상하게 보이죠? 자, 여기 한글이 정상적으로 보일 때는 글자가 이렇게 보일 텐데요. 지금 폰트가 뭔가 다르게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허용 위쪽이겠죠, 아마도. 자, 위쪽 거 눌러보고요. 자, 내 위치 확인하기 하면 위치가 요청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내 위치가 여기 표시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위치라고 하는 거를 자, 요 보면 자, 경위도 정보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한번 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그죠? 우리나라하고 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 에뮬레이터는 실제 GPS 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상의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에뮬레이터의 여기 아래쪽에 요 땡땡땡 버튼 눌러보면 자,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상의 위치를 직접 잡아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좀 전에 봤던 그 위치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우리나라 부근으로 한번 위치를 잡아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가상으로 위치를 잡아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 우리나라 위치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지도가 떴는데 축소 하면서 자, 우리나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면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자, 우리나라 이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우리나라 부분 될 거고요. 자, 올라가서 자, 계속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쪽이 나오고 있죠? 자, 서울 쪽이 나오고 있고요. 자, 서울 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역 부근 한번 볼까요? 자, 설릉역, 삼성역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역 쪽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역에 여기 뭐 스타벅스가 있네요. 자, 그럼 스타벅스라고 하는 부분을 딱 클릭을 해봤더니 자, 여기에 위치가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자, 37점 얼마, 그다음에 127점 얼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세이브 포인트라고 하는 거 해보면 자, 이름 해서 자, 여기 경기도 정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소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다가 자, 포인트 1 이렇게 해서 자, 삼성역 주변 또는 삼성역 스타벅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지금 화면이 조금